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부터 전 세계 국가에 임시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 갑질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봄처럼 포근했지만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전면 무효화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10% 신규 관세에 서명했고 추가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가 또 한 번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른바 I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주지 않는다며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6대3,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 대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위법 의견을 냈습니다. But the vehicle is imposition of taxes on Americans, and that has always been the core power of Congress.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것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무적인 것처럼 보이던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고비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후속 카드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워싱턴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기존 관세 정책이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이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추가 조치를 통해 기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도 났습니다. 계속해서 정설민 기자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문입니다.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에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관세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자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122조.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데 1974년 제정 이후 사상 첫 발동입니다.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미국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는 7월까지만 가능한 만큼 그 사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산입니다. And in the end, I think we'll take in more money than we've taken in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법조항을 동원해 기존 상호관세만큼 관세를 매긴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맺었던 투자 합의는 유지하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 대미투자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 김민석 총리는 상황을 지혜롭게 지켜보겠다며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섣불리 대미투자 재협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속사정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에 국한된 것이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나 반도체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별개입니다. 미국이 품목관세를 새로운 압박카드로 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혁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미국에 500조 원대 투자를 약속하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이번 판결이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 관세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쓸 수 있는 통상 압박 카드는 여전히 많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아직 품목 관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이 대미 수출 기업 6천 곳에 배포할 관세 환급 안내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품목 관세는 환급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겨우 낮춰놓은 자동차 관세를 미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좀 지체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아마도 트럼프는 이제 품목 관세, 특히 우리 같은 자동차 관세를 가지고 압박 수단으로 씁니다. 또 대미 투자를 발판 삼아 조선업이 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어 이번 판결로 투자가 무효화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발 리스크가 또 한 번 세계 경제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강재묵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내는 관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15%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관세 총액을 기존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 다른 무역법을 동원하고 또 품목 관세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등 어떻게든 관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올린 이 SNS 자료부터 함께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단호한 눈빛에 트럼프 대통령 위로 빨간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동요하지 마라, 관세는 계속된다는 메시지인데요. 위법 판결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과 함께 여전한 압박을 펼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말뿐만인 게 아닌 것 같은 게 우리가 앞서 기사도 살펴봤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란 걸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슈퍼 301조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던데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통상보복의 만능 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국이 조사를 통해 미국에 공정치 않게 손해를 준다는 결론만 내면 언제든 해당 국가에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입니다. And we're also initiating several Section 301 and other investigations to protect our country from unfair trading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and companies.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불공정하다 상당히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연스레 미국 정부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위험 요소가 남은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정부가 상당히 신중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갈등이 깊던 유럽연합만 백악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네. 대다수는 굳이 먼저 나서서 미국의 심기를 건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미국과의 합의에서 발을 빼는 국가가 있다면 이를 본보기 삼아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엔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을지언정 절차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추가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미리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 역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한 기업들의 환급 요구액이 총 우리 돈 25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만큼 당분간의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2개로 추려졌습니다.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인데 이 둘 중에 하나가 3월 1일부터 사용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도 없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당명 최종 후보군을 보고받습니다.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미래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3일절부터 새 당명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당명 개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엔 이렇게 기존의 당명을 지운 간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는 건 출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입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새로운 당명에 과거의 여러 부정적인 유산을 씻어내고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만큼 당 안팎에선 간판만 바꿔선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란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관한 당의 입장을 둘러싸고 당권파와 소장파 사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의 재판에서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복당 신청을 냈고요. 오는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검찰이 상고 시한을 3시간 정도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사건도 같은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둔 만큼 상고해봤자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송 전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가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탈당은 서울시당에서 했지만 복당은 정치적 고향 인천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같은 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를 공언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던 송영길과 대통령의 입이 되줬던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을 두고 민주당의 고민과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면직 사유는 음주운전입니다. 어젯밤 사고가 나고 오늘 직권 면직 조치까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기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말 오전에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대한 현행법령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한 겁니다. 김 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이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직을 박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53분쯤 분당의 한 교차로에서였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니 김 청장이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가 보행 신호에 그대로 내달립니다. 차량에 치일 뻔한 시민이 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10m 정도를 더 간 차량은 버스와 SUV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버스 승객들이 다 내려가지고 횡단보도 옆에서 그 처리하는 걸 보고 있었고. 측면에서 직진한 차량과 부딪힌 건데 충격이 크진 않아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하고 기가 조치 정비 끝까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청와대는 앞으로도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옥입니다.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전 매니저 갑질 의혹으로 고소당한 박 씨는 어제 7시간 30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는 박 씨가 던진 술잔에 놀라 넘어지면서 손을 다쳤다며 박 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전 매니저에게 술잔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경찰은 박 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제 이른바 주사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박 씨의 특수상해 혐의가 주로 다뤄진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봄날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들 옷차림도 밝았고요. 발걸음도 굉장히 가벼워 보였죠. 하지만 이것도 찰나일 뿐 내일은 다시 겨울입니다. 전국에 비바람이 불고 또 영하권 날씨로 돌아간다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병수 기자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겨울 패딩을 벗어던진 시민들에게서 성큼 다가온 봄 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꼬마 숙녀는 겨우내 참았던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베어 뭅니다. 많이 추워서 밖에 잘 못 나갔었어요. 지금은 따뜻해져서 산책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산책 명소에도 시민들이 줄지어 올라 영상권의 온화한 날씨를 만끽합니다. 갑자기 많이 따뜻해져서 기분 좋게 등산 나왔어요. 산의 공기가 너무 좋아서 좋았습니다. 전국의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한창의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내일 비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다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내려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엔 약한 눈이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뚝 떨어져 서울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파주 영하 6도, 제천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또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기압차가 커지면서 모레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불씨도 강한 바람 탓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기상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또 다른 대기록 소식이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 중 최초로 달성한 기록인데요. 이로써 K-팝을 넘어 글로벌 슈퍼스타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최초입니다. 지난 2016년 채널 개설 이후 9년 8개월 만에 대기록으로 유튜브는 경이로운 순간을 기념해 블랙핑크를 위해 특별 제작한 레드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와 로제, 지수, 리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채널 누적 조회수 400억 회가 넘는 블랙핑크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계 트렌드의 척도가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것들이 되는 세상인데 전 세계 최초로 그 가수 중에서 1억 구독자를 돌파했다는 것은 최정상부에 있다는 걸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한 K-팝 열풍은 앨범 판매량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물 음반과 다운로드를 합산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톱10 가운데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 엔하이픈 등 K-팝 스타들이 7개를 휩쓸었습니다. 단단한 실력과 신선한 퍼포먼스로 무장한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중부 고속도로에 한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차량 사고로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차량에선 연기가 나던 그 위급한 현장에 뛰어든 견인차 기사 김지호 씨입니다. 저희가 주인공을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더니 1톤 화물차 옆부분을 충격합니다. 튕겨나간 승용차는 멈추지 못하고 앞선 대형 화물차 뒷부분으로 빨려 들어가듯 처박힙니다. 승용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찔한 상황. 이때 한 남성이 쇠파이프를 가져와 뒷유리를 강하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기절하면서 엑셀을 무의식적으로 밟고 있어서 이제 엔진 가열이 되면서 연기도 많이 나고 화재 위험도 있었습니다. 차량 문이 개방이 안 돼서 뒤쪽으로 가서 유리창을 깨고 개방을 했습니다. 강제로 운전석 문을 열고 여성 운전자를 구조한 건 8년차 견인차 기사 김지호 씨였습니다. 차량 사고를 많이 접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겁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람을 먼저 구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고를 당한 30대 운전자는 김 씨 덕분에 가벼운 부상만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AI가 의료 현장에서 보조 의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위험을 예측하고요. 또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도 예산 140억 원을 투입해서 의료 AI 보급에 나섭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환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손가락에 장치를 연결하자 혈압, 심전도 같은 생체 데이터가 의료 AI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측정한 환자의 데이터는 이렇게 병원에 설치된 AI 시스템으로 실시간 분석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모니터에 표시가 되고 의료진에게 알람으로도 상황을 전달합니다. 약간 좀 가슴도 좀 답답하고 했었는데 오셔서 아직은 어디 많이 안 좋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심장마비 같은 사전 징후도 예측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장이나 뇌 망막 질환을 조기 발견하거나 의료진의 치료 보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AI가 대신 찾아내주고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검진 단계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의료 AI는 관련 업계로 활용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약가인화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가 생존 전략으로 의료 AI를 택했습니다. 시장 중심의 업계 특성상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업무 연관성 있는 의료 AI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AI 기본 의료 전략을 수립하고 의료 AI 보급을 위해 올해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낮 기온이 18도를 웃돌아서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다만 내일은 날이 급변합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나면 찬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겠고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5도, 부산 18도로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올림픽 폐막을 앞둔 밀라노의 밤 풍경을 담았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남은 경기도 응원하고요. 오늘 뉴스센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